사실 초보 투자자들에게 단기 매매가 쉽지는 않은 만큼 2030 세대를 위한 저희 5스타의 단기 매매 노하우를 하나씩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공개를 해볼까요? 먼저 저는 차트입니다. 매수하기 전에 차트 확인은 필수. 주식을 너무 비싸게 사서 손해가 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매수하기 전에 차트 한번 확인하시고 단기간에 너무 올랐다 싶으면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데요. 네. 이동평균선이 무엇인가요, 교수님? 흔히들 아주 짧게 줄여서는 이평선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기간 동안의 주가의 평균을 이어서 만든 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일 이평선 같은 경우는 각 5일 동안의 종가를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겠죠. 네. 매일매일의 평균값을 이어준 게 5일 이동평균선이 되는 거예요. 이 5일 이동평균선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요. 단기간에 급등했던 주식이 5일선에서 지지를 좀 잘 받아요. 그 말은 곧 이 5일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했을 경우에 수익을 좀 내기가 쉽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받쳐준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올라가던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올 때 밑에 이제 이동평균선이 지나가거든요. 네. 여기에 딱 부딪혀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것, 이것을 지지라고 합니다. 5일선의 지지를 예상하고 또는 그 5일선의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되고요. 매수를 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그 수익 목표치, 예를 들어서 뭐 5%, 10% 정도 상승을 하면은 그 매도 타이밍을 잡고 분할 매도를 하면 됩니다. 5일 평균선으로 네. 수익을 보신 사례 공유 좀 해주세요. 먼저 그 진양폴리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진양폴리는 한 3, 4개월 동안 주가가 횡보를 좀 하다가 12월 23일 날 그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이 상한가를 만들고 며칠간 거래가 좀 줄어들면서 이때 보면 이동평균선 정배열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한 3일 동안 지지가 되는 모습이 보이죠? 오. 상한가 기록하고 4일째 거래 급감을까지 확인하고 이제 매수에 들어가 가지고요. 네. 다음 날 이제 10% 이상 급등을 했었고, 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모든 이동평균선 관련된 매매는 그 이동평균선까지 주가가 밀어 내려오면서 이동평균선에 닿았을 때 거래가 급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가 줄어든다는 거는요, 그 매도세가 약화됐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낮은 가격에 주가를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매수를 하면은 내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기 매수세가 강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동평균선이 지지되는 걸 확인하고 이 대기 매수세들이 실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투자할 때 이 회사 주가가 적정한 주가보다 높은지 낮은지 요거를 대략적으로 가늠만 해도 뭐 싼 종목을 바가지 쓰지 않고 살 거고 비싼 종목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해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초간단 적정 주가 공식 1, 2, 3. 자, 일단 초간단 적정 주가 1, 2, 3의 첫 번째는 네. 자, BPS 주당 순자산 값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어렵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값을 곱하기 10을 해주시는 거예요. 끝. 세 번째는 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매출액 성장률이나 또는 ROE 요 두 값 중에 느낌이 가는 거 보통은 아마 ROE를 선택하실 가능성이 높고 두 값 중에 선택하신 것 중에 ROE가 7%가 나왔다. 그러면은 퍼센트 값을 떼서 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 값 곱하기 EPS 주당 순이익을 곱해줘요. 자, 현대차를 사례로 들어드릴게요. 기업 분석 화면에 봤더니 25만 8,478원. 두 번째 EPS 곱하기 10 하면 작년 EPS가 1,761원이었어요. 곱하기 10을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10만 7,610원. 이게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값. 네. 현대차 같은 경우 작년에 매출액 증가율이 9.2%, 네. 그리고 ROE가 4.3%였어요. 이 중에서 이제 느낌이 가는 거는 저는 매출액 증가율 9.2%가 마음에 드네요. 9.2에서 퍼센트 떼고 곱하기 1,761 해가지고
대략 우수리 떼고 10만 원. 예, 이렇게 세 값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주가 차트를 띄워 놓으시고요. 요 수치를 직선으로 쭉쭉 그으세요. 그 영역보다 밑에 있을 때는 저평가, 그 영역보다 위에 있을 때는 고평가. 이 레인지가 현대차는 굉장히 넓네요. 넓은 대신에 현재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평가된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영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게 고평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저평가되었다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기도 애매하고 팔기도 애매하고 계륵 같은 상황. 예. 저는 아무래도 단타 거래의 핵심은 거래량인 것 같아요. 거래량을 확 내면서 급등한 종목이 거래량 없이 훅 조정이 나온다. 이런 종목의 단타 거래라면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상승 거래량과 하락 거래량을 잘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봉상에서 양봉에 붙은 거래량은 매수의 거래량이겠죠. 주가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전진을 했는데 거래량이 붙은 거잖아요. 네. 그죠? 음봉에 붙은 거래량은 역으로 판 거래량이겠죠. 매도한 거고. 명문제약을 보시면 3일 동안 떨어질 때는 파는 거래량이 아주 작죠. 없었어요. 근데 그 뒤에 3일을 보시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붙죠. 이건 다시 재매입의 거래량인 거죠. 다시 매수하는. 오를 때 붙은 거래였구나. 거래량은 매수의 거래량, 떨어질 때 붙은 거래량은 매도의 거래량. 간단하죠? 오. 최고점을 기준으로 선을 끄면 돼요. 좌측은 사는 거래량, 떨어질 때 내려가는 거는 파는 거래량.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최고점에서 빨간 봉이면 왼쪽 사는 거래량, 파란 봉이면 오른쪽 파는 거래량. 그러면 검정색 십자 도치가 있잖아요. 네. 그건 어딜까요? 그건 산 것도 아니고 판 것도 아니에요. 요건 중심에 쫙 꺼가지고 그날은 거래량을 버리는 거죠. 쉽죠? 젠백스를 한번 보세요. 타당 2번 올릴 때 거래량이 터졌죠. 근데 그 뒤에 조정받는데 거래량이 줄기차게 쫙 붙어서 이 합산과 이 이틀의 합산을 비교해보면 어떤 게 더 클까요? 판 거래량이 훨씬 크죠. 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렇게 중기 하락이 나온 거죠. 다 팔고 나간 겁니다. 메이저가.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메이저가 사고 있는지 네. 샀다가 쉬고 있는지 네. 팔고 나갔는지를 이 합산의 비교량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겨 미칠 것 같아. 이런 맘 처음이야. 주식 로또 최소 거래량에 달려있다. 최소 거래량이라는 것은 오르기 바로 직전의 시그널,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래량이 폭증해야 주가가 오르는 게 맞는데 그 전날에는 어땠냐 이거죠. 최근에 20일을 기준으로 네. 제일 작은 날, 요게 이제 최소 거래량이고요. 전일 기준으로는 70% 이하. 근데 이게 이제 수준이 있는데 작을수록 좋아요. 예를 들면 전일 거래량에 20% 떴다. 그러니까 네. 다음 날에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데 전날에 자금을 미리 써버리면 투입할 자금이 부족하겠죠. 그쵸. 충분한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 전날에는 거래를 하루 쉬어주죠. 주포가 하루 거래를 쉬다 보니까 엄청 작은 거래량이 뜨는 거죠. 그것이 바로 최소 거래량입니다. 이런 방법은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가지가 다 통용되는데 그래요. 어떤 주가가 첫 출발하기 직전에 뜨는 게 최소 거래량이고요. 다음 날 하루만 봐도 급등하기 전날에 최소 거래량이 뜨기 때문에 단기, 중기가 다 시작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최소 거래량이라는 말 안에는 사실은 최저주가 최소 거래량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어요. 20일 중에서 가장 낮은 주가가 위치하는 때에 최소 거래량이 떴다. 그러면 의미 있는 최소 거래량이다 이거죠. 최소 거래량이 발생하는 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네. 평균 거래량이 100만 주가 넘어야 돼요. 활발하게 사람들이 매매하는 종목 중에서 네. 최소 거래량이 최저 주가 위치에 떠야 확실하게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고점을 치고 쭉 눌러줄 때 또 엄청 작은 최소 거래량이 하나가 뜨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급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주가가 상한가를 치면 세력이 입성했다.
날아간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그 전날에 우리가 미리 살 수 있다면 대박이겠죠. 바로 최소 거래량이라는 것은 주가가 날아가기 직전에 바로 전날에 우리가 사는 방법. 그것이 바로 최소 거래량입니다. 최소 거래량에 샀죠. 그럼 팔 때는 반대예요. 최대 거래량에 파는 거죠. 아. 그러면 최대 거래량의 수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최소 거래량이 발생한 이후에 발생했던 최대 거래량의 한 3배가 폭증하는 날. 그날이 이 주가가 상승을 마감하는 날이에요. 차트와 거래량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이 모두 공존하는 게 바로 이 시장 중심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형성돼 있는 테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섹터 이런 쪽에서 회전율을 최대한 활용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단기 매매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차트, 거래량, 시장 중심주 이 셋만 알고 단기 매매를 하셔도 실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의 대박의 꿈을 쫓기보다는 단타로 짧게 매매를 하든가 장기로 큰 수익률을 기대를 하든가 이렇게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성공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매매를 할 거면 최대한 수익 구간이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정해서 매도를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5스타 무료 톡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되죠? 샵 3232로 문자 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필살기 댓글에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내일 더 부자 되세요.